자, 26장 전류와 저항에서 저번 시간 설명드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쪽 부분을 갖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26-1에서 볼 것 같으면 어떤 면을 갖다가 지금 양전하고 음전하고 지금 통과를 할 때 전류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플러스 2가 양전을 갖다 플러스 2를 잡고, 그죠? 음전을 갖다 마이너스 2를 잡았을 때, 플러스 2가 오른쪽으로 갈 때 하고, 마이너스 2가 왼쪽으로 갈 때, 이 면을 통과하는 전하 양을 볼 것 같으면, 플러스 2가 통과하게 되면, 이걸 갖다 우리가 플러스 2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갔다 볼 수 있을 거고, 그죠?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통과하면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쪽으로 플러스 2를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걸 잠깐 헷갈려서 여러분 엉터리를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전지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실제 이동한다고요, 전자는 이렇게 이동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전류는 어떻게 했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플러스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걸 본다고 우리 가정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전자는 이렇게 반대로 흐르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적으로 그 모델이. 플러스 2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나, 마이너스 2가 왼쪽으로 이동하나, 이 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은 플러스 2가 이쪽 가는 걸 똑같이 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니까 이제 플러스 3이죠, 그죠? 마이너스 2가 왼쪽으로 통과하는데, 이게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플러스를 통과하는 거랑 똑같아져서 전체적으로 이 면을 통과하는 전하를 볼 것 같으면은 플러스 5E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에서는 보면은 플러스 4E가 왼쪽으로 통과하죠, 그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요 면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4E가 통과하는 거 보인다. 통과하는 전하 양은 이면을 통과하는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4A로 볼 수 있을 거고, 그죠? 이거는 플러스 2A 마이너스인데 이게 마이너스 2A인데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플러스 4A가 될 겁니다. 요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량은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만약 이게 하나가 1A를 치면은, 그죠? 저는 하나 1쿠럼을 치면. 그래서 A는 얼마? 플러스 5, B는 마이너스 4, C는 플러스 4, D는 마이너스 2가 돼서 단순하게 이제 크기만 따진다 치면은 A, B하고 C가 갖고 D가 더 큰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서 이제 오음에서 이게 이제 저항인데 지금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죠? 노란색, 이게 갈색, 여기 검정으로 되어 있죠, 그죠? 검정. 그럼 노란색이 얼마냐? 숫자가 4. 갈색이 얼마냐? 1. 그 다음에 검정색이 얼마냐? 제로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거 이제 금색이죠, 그죠? 금색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항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밀도 이게 이제 5%, 오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차 이거는 별 중요하지 않고 이제 실제적인 숫자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4, 1 곱하기 10의 형성해서 41 ohm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저항은 41ohm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항은 이제 크게 워낙 적기 때문에 이걸 보실 때 이 띠로서, 그죠? 보통 보시래. 노란색, 보라색, 제가 잘못 봤네. 이게 보라색으로 보여요? 보라색이 얼마냐면 7이에요. 7, 47ohm이네요. 47ohm 많이 쓰는, 실제 많이 써요, 47ohm. 이상하다. 41ohm짜리 잘 없는데, 47ohm.
T가 여러 개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게 이제 V는 IR, 이 공식을 갖다가 대체로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V는 IR하고 이 곡선이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된 게 있어요. 뭐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에서 나오는 건데, 반도체가 또 이게 이제 V는 IR, 이게 I가 R분의 V와 같이, 그죠? 순수하게 비례식이 아니에요, 반도체. 이게 이제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건데, 뭐 다이오드 성질에 의한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V하고 I를 그리면, 그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실제로는. 남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거예요. 반도체에 들어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의 비저항과 온도 계수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저항이라는 것은, 그죠? 이 R0가 있고, 그죠? 1 플러스 알파 T라 해서, 이 알파 T는 뭐냐면은 온도 변화예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알파 같이 플러스면 저항도 같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식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배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비저항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도선이 있어서, 그죠? 이 부분 A에서 B에서 이 극에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 두 A에서 B 사이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A, B 사이에 저항값을 맞춰주는 A와 B 사이의 저항값을 맞냐면은 요 길이 L에 비례하고, 그죠? R은 길이 L에 비례하고요.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요 물질의 고유한성 질질 비저항이 돼서 비저항값. 그래서 R은 단위가 옴이고, 그죠? 면적이니까 메타 제곱일 거고, 길이는 메타가 돼서 로의 단위는 뭐냐면은 옴 메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한쪽에 단위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구격이면 가장 저항이 적은 물질은 뭐냐면 은이고, 그죠? 그 다음에 굴이고, 그 다음에 금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은이 가장 저항이 적어요. 은이 가장 저항이 작고, 그 다음에 굴이고, 금이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퉁스텐은 이제 상당히 큰데, 이게 옛날에는 뭘 말씀드렸죠? 굉장히 고온의 견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100열 정도 되고 있었죠. 100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크롬이 좀 상당히 큰데, 저항이 상당히 큰데, 금속 중에서는 최고로 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전열기에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굴이라든지 이거는 뭐냐, 일반적으로 이제 절연체로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 보도체고, 그죠? 도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탄소까지 해서 여기까지를 뭐냐면 도체라서 도체. 도체와 부도체 중간에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죠, 그죠? 반도체. 도체는 컨덕터고, 그죠? 컨덕터고. 부도체는 인슐레이터고, 그죠? 인슐레이터. 반도체는 세마이 컨덕터. 세미, 반이죠, 그죠? 반. 이렇게 졌나요? 반자, 반도체. 물이 탁 떨어져 반으로 갈린다는 이건가요? 여하튼 반도체에서, 한자에서 반도체에서 이 셈이 이제 게르만으로 실리콘 있죠, 그죠? 이게 둘다 보면은 저항이 금속은 10의 마이너스 8성이라든지 굉장히 마이너스 값인데, 이거는 이제 뭐 0.46, 2.39, 10의 3성,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 같은 경우는 10의 14성.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발생하죠, 그죠?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게르마늄이고 이게 실리콘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리콘보다는 게르마늄을 갖다가 반도체 재료로 쓰면 성질이 좋은 것들이 되게 많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물성은 실리콘이 더 좋기 때문에 다루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실리콘을 써서 반도체를 많이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알파 값이 금속은 거의 대부분이 이게 플러스예요.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마이너스가 돼서 반도체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더 줄어들어요. 반도체는 저항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V는 IR에서 저항이 줄어드니까 전류가 더 증가해요. 그럼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그죠? 그럼 회로에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르면은 그 부분 열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열이 더 발생하니까 저항이 더 줄으니까 전류가 또 증가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순식간에 어느 인계치 이상이 되면은 전류가 보통 보면 칩이 탄다는 얘기를 갖다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반도체 성질 중에서 가장 큰 성질이죠. 그죠? 그에 비해서 이와 같은 금속들을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항이 증가해요. 저항이 올라가니까 V는 IR에서 전류값이 줄어들고, 전류값이 줄어드니까, 그런 전류값이 줄어드니까 I 제곱 R에 의한 줄로서에 의한 발열 현상이 더 줄어들어요. 열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저항값이 파지티브, 그러니까 알파가 파지티브가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죠? 어떤 한계치에 도달하는데, 그에 비해서 실리콘은 이게 순식간에 뭐냐면은 전류값이 저항이 줄어들어서 타버린다고. 그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쓰다 보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그 CPU 칩이라든지 더 작동을 안 하고 멈춰버리죠. 그죠? 생기는 현상이 여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고순도 CPU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이게 냉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고. 그때부터 열을 갖다가 빼내는 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설계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 열 빼는 작업이 제일 힘들어요. 자, 그럴 때 니크롬선의 저항 계산하는 거, 반지름이 3.2일 때, 0.32mm일 때, R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죠? 길이가 얼마냐면, 길이는 L만 되어 있고, 그죠? 단위 길이당이니까, A고, 그죠? R은 로우의 A분 L이니까, L분 R은, A분 로우에서, 로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A, 파이 R 제곱. 이게 반지름 R니까 파이 R 제곱 계산하면 이 정도 된다. 단위 길이당 31m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길이가 1m가 되면, 길이가 1m 되면 R은 얼마냐? 3.15이 되는 거죠. 그죠? 길이가 2면은 6.2가 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V는 IR에서 지금 R이 3.1이니까 V가 10이면 I는 3.1분은 1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전류가 이 정도 흐를 거고. 이건 쉽죠. 그죠? 그럼 계산하기 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예제 26-3 동축 케이블의 지름 방향의 저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축 케이블이 뭐냐? 동축 케이블 영어로 따지면 코엑시얼이에요. 코엑시얼. 축이 엑시스가 축이죠, 그죠? 코엑시얼이니까 같이 있다는 축이에요. 그래서 동축 케이블이에요. 뭐냐면은 도선이 있는데 도선이 가운데 구리선이 있고, 그죠? 반지름 A인 구리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구리선을 갖다가 플라스틱으로 감싸고 구멍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실린더 모양이 되어 있고,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전선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력선 같은 게 이런 경우가 많죠. 그죠?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감싸고, 여기에 선이 또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두 개가 이렇게 나란하게 돼 있어 갖고, 이렇게 두 개 묶어졌죠.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선의 형태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선이 하나, 둘, 세 개로 돼 있고, 그죠? 세 개로 돼 있고, 여기 갖다 전체로 이제 감싸놨어요. 어댑터라든지 이와 같은 선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동축 케이블은 이와 같은 걸 동축 케이블이에요. 이게 이제 플러스 가운데 전선을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한 극이고, 이쪽이 그라운드, 이게 다른 극. 그래서 도체가 뭐냐면 안쪽 도체가 있고, 그죠? 가운데 구리 도선 이렇게 되어 있고, 심으로 되어 이거 심. 그다음에 이제 바깥쪽 도체. 보통 이게 이제 철망으로 되어 있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안테나선 이렇게 까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안테나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게 이제 하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은 동축 케이블은 길이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므로 길이에 대한 전류는 여기서 보자. 여기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가 치면 신호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게 플러스가 이게 앱으로 안 새지 않고, 그죠? 계속 가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요 플러스 거기에서 요쪽 바깥쪽 있죠, 그죠? 여기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물론 이제 포도처리 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신호가 이게 굉장히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신호가 셀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전류가 이제 뭐냐면은 이쪽 방향에
자극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보통 뭐 이런 문제를 말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할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할 때, A에서 B로 흐른다 할 때, 이 길이를 갖다 L이라고, 그죠? 이 단면적을 갖다 A라면, B로 해야 되겠네요. 스몰 A에서 스몰 B까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할 때, 그때 이제 A, B 사이에 장 R은 길이에는 비례하고, 그죠? 이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요렇게서 비례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하고, 그죠? 가운데 요 심이죠. 그죠? 여기 이거하고, 이쪽 바깥쪽, 요 두 개 사이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렇게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플러스 극이 있고, 그죠? 바깥에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그라운드로 된 마이너스 극이 있을 때, 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이렇게 밑에 그림을 잘 보세요. 단면도.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가운데 극에서 바깥쪽으로. 이게 도선 길이가 쫙 돼 있으면, 그죠? 모든 이 도선에 따라서, 그죠? 이게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바깥쪽에서, 그죠? 안쪽에 있는 극에서 요 도선, 요 극에서 요 바깥쪽을 감싸는 요 극으로 전류가 지금 흐르는 걸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 극하고 요 사이에, 이거 사이에 저항을 구하는 문제. 우선 이걸 하기 전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선이 굵기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그죠? 일정하지 않고, 이게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도선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A에서 B까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이쪽이 극이고, 그죠? 이쪽이 극일 때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생각해요. 그러면 A, B 사이에 만약에 내가 장을 구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자르겠죠, 그죠? 여기를 갖다가 X, Y를 했을 때 지금 이 극이 X가 제로에서, 그죠? 요 제로 치면 여기를 L에 치면 제로에서 L까지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X가.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잘라요. 자르면은 이제 우리가 요 자른 부분을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이제 갱사져 있지만 요 폭을 갖다가, 그죠? 요 dx를 갖다가 아주 짧게 쪼개면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은 여기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은 아주 씬한 아주 얇은 이와 같은 원기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dx고, 그죠? 이 면적이 a입니다. 그럼 이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단면 길이는 뭐냐면 dx일 거고, 그죠? 단면은 a 거고, 로를 곱하면 이 부분이 저항이 갖는 저항을 가겠죠, 그죠? 여기서 왼쪽 면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흐르는 이 두 면 사이에 저항값을 이렇게 같은 식으로 주어질 거라고. 그럼 이게 이제 x가 제로에서, 그죠? l까지 나치면 이게 인테그랄을 갖다가 x가 제로에서 l까지 구하면 뭐냐면 전체적인 저항이 되겠죠,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a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죠? a가 x의 함수죠, 그죠? a가 x 함수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건 일정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가운데 플러스에서 바깥쪽으로 퍼져 나간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게 건너비가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통과한다 치면 이걸 딱 펼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안쪽은 2파이 A고, 그죠? 둘레가 2파이 A고, 바깥쪽은 2파이 B고, 이 사이 간격은 뭐냐면은 2파이 B죠. 지금 이렇게 적으면 안 되네.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이렇게 이거를 잘라서, 그죠? 펼치면 되는데, 펼치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그림을 갖다가 지금 이 길이가 L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낼 수가 없네.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폭을 갖다가 DR로 쪼개면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안쪽 면에서 바깥쪽 면에서 이렇게 될 건데, 이건 거의 뭐냐면은 이 안쪽 면, 그죠? 안쪽 면에서 2파이 R 길이가 L이죠, 그죠? L 이게 옆면이 되겠죠, 그죠? 이 면이 이 길이가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뭐냐면은 길이 일반적으로 이게 DR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지금 조금 진한 연두색으로 칠한 이 부분에서까지는 장 DR은 이번에 생긴 장 전류가 여기서 흐른다 할 때, 그죠? 이게 단면적 2파이 RL을 갖다가 DR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식 R은 로우의 A분의 L이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런데 길이 해당되는 게 DR이고 로우고, 그죠? 로우는 그대로고, 이게 이제 이 면적이 얼마냐면은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요 전류가 지금 이 면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면의 면적이 얼마냐, 옆면이 얼마냐면은 2파이 R L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다시 적으면 로우의 2파이 L의 R분의 DR인데 이걸 적분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상수고, 그죠? 요건 2파이 L, 로우 2파이 L 상수고, R분의 DR을 갖다 A에서 B까지 안쪽 반지름, 바깥쪽 반지름 B까지 해서 적분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X분의 DX4를 적분하면 로그 X라고 잘 알기 때문에 로그의 A분의 B가 되죠. 이걸 계산하면.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이게 주어질 거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플라스틱이라 치면은 플라스틱 비장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값이 이게 주어지겠죠, 그죠? 10에 13승 정도 되는 아주 큰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요 구리 도선이 있는데, 요 구리 도선 이쪽 면에서, 그죠? 이쪽 면까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치면 이쪽 방향의 저항을 구하면 얼마 구하냐면은 한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구리값,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의 제곱, 그죠? 파이R 제곱, 그 다음에 길이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 정도 됩니다. 12-5승이 됩니다. 그 저항값이 약 뭐 10에 18승 정도로 아주 그냥 크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전류가 흐른다 할 때, 그죠? 요 안쪽에서, 그죠? 바깥쪽으로는 신호가 안 샌다는 얘기예요. 안 샌다. 누설 전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축 케이블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신호 누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기 이제 강통신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이 동축 케이블을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도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직 도움도 안 되고, 그죠? 지금 이게 어차피 고전 모델이고, 그죠? 제대로 되는 이제 양전 모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써먹을 일 거의 없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저항과 온도 관계. 아까 얘기했죠, 그죠? 저항은 본래 저항값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온도에 비례하는 요 알파 값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같이 증가하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R이 로우의 A분의 L이니까, 그죠? 요 로우 대신에 로우의 로우 제로 이렇게 적어도 똑같이 있는데, 실제로 이걸 많이 쓰죠, 그죠? 이 값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 쓰이느냐, 여러분들이 저기 디지털 온도계죠, 그죠? 디지털 온도계. 병원에 가면 요새 이제 그 뭐 코로나 때문에 온도계 보면 이게 문구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온도계 보면은 참고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수온 온도계는 이제 알코올 온도계는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가 열팽창을 이용한 거고, 그죠? 부피가 늘어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수온 온도계는 이제 알코올 온도계를 많이 하는 거고, 이게 옛날식으로, 그죠? 눈금 보고 이제 이렇게 팽창되는 거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쓰는 이제 디지털 온도계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금방 뭐라 했죠? 저항이 증가했대, 그죠? 그래서 이 저항값을 적어서 저항값을 갖다가 V는 IR에서, 그죠? 전류를 일정한 상태에서 저항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이 전압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이 저항을 재는 걸로 이게 뭐야 회로도를 완성시키면, 여러분들이 그 계측기를 갖다가 계측을 하게 되면 이게 저항값의 변화를 재는 온도계를, 저항값의 변화를 갖다가 변화를 이용해서 온도를 재는 방식이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그 접촉식에서는 이걸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접촉식은 뭐냐면 복사 온도계 복사. 온도가 올라가면 뭐냐면 방출되는 이게 복사 에너지 양이 늘어나거나 그걸 스펙트럼이 달라지거든요. 그걸 이용한 이제 복사 온도계. 비접촉식이죠, 그죠? 띄어서, 그죠? 바로 잴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보면은 손끝으로 해서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떨어져서 재는 거는 이게 복사 온도계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딜트 온도계에 이용돼요. 밑에 나오는 그림 설명 잠깐 있는 거 설명드릴 것 같으면, 구리에서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구리 내에 불순물에 이제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면, 거죠. 요 고유값. 이게 이제 금속 내 불순물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거 실험을 할 때 불순물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실험에서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순수한 구리를 얻기 쉽지만 그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속에서 재련해서, 그죠? 아주 불순물의 차이에 의해서 값이 확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리, 그 반도체에서 구리 배선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리가 굉장히 고순도를 얻기가 편해요, 상대적으로. 그보다 물론 더 편한 게 금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리 배선, 구리 알루미늄 같은 게 많이 쓰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뭐냐면은 고순도, 그죠? 고순도를 얻기 쉽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도 있고, 그죠?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게 진자와 금속 원자의 충돌이 한 거. 고온에서는. 지금 저온에서는 주로 불순물.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놓은 이게 중요해요. 이 초전도체.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도체, 반도체, 도체, 그죠? 가면 갈수록 저항이 줄어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체. 도체 중에서 전기를 갖다가 슈퍼로 잡아요. 슈퍼컨덕터죠, 그죠? 슈퍼컨덕터. 갈수록 저항이 줄어드는데 전기를 잘 통하는데, 초전도체는 인기온도예요. 이제 인기온도 중요해요. TC. 인기온도, TC, 크리티컬 온도. 온도가 이하에서는, 온도 이하에서는 저항이 아예 제로가 되는, 저항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수온인데 온도에 따라서 이 4.2도를 갖다가 이제 인기 온도를 하는데, 저항이 쭉 줄죠, 그죠? 줄들다가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느냐? 저항값이 그냥 제로로 나오는 거예요. 저항값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온도를 낮추면서 재니까 뭐냐면은 갑자기 제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게 대학원생인데, 온에서가 아마 온에서 지도부 교수인가 뭐 두 사람인데, 여튼 뭐 실험을 갖다가 할 때 교수가 시켜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12년 이 시기에 온도가 이 4.2K가 굉장히 내리기 힘든 온도거든요. 액체 헬멧을 써서 이제 내리는데, 재니까 갑자기 제로가 되니까 뭐냐면 이게 학생이, 대학원생이 어떻게 했어요? 예. 실험을 잘못한 걸 착각하겠죠, 그죠? 또 해도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한테 찾아갔겠지. 저항이 제로 된다고. 그러니까 교수가 또 뭘 했겠죠, 그죠? 제대로 실험하라고. 근데 실제 해보니까 이게 이제 저항값이 제로에서 그때 당시 이제 초전도체를 갖다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안 거예요, 초전도. 근데 이제 V는 IR에서, 그죠? 저항이 제로로 가니까 뭐냐면은 전류를 갖다 무한히 흘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코일에서 전류를 흘려보내면 자기장이 생길 건데, 자기장을 갖다가 전류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이 세진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I 제곱 R에서 일반적인 구리 도선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갖다 세게 흘리면 뭐냐면은 이게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죠? 열이 너무 발생해서 저항이 또 증가해서 이게 일정한 전류 이상을 갖다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장 세기를 갖다가 만드는데 제한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초전대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초전대 쓰면은 이 전류값이 무한은 아닌데 굉장히 전류를 갖다 세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굉장히 센 자석을 자기장을 얻을 수 있어요. 자기장의 세기는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센 자기장이 어디 있냐면은 병원에 가면 MRI 그 다음에 자기부상 열차 이런 걸 쓸 때 요 초전도체를 이용하면은 아주 센 자기장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어요. V는 IR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저항이 적기 때문에 전류가 세더라도 그죠? I 제곱 R에 의한 요 줄효수라 얘기하는데 R이 제로기 때문에 전류를 갖다가 아주 세게 하더라도 그죠? 여기서 열이 발생이 안 되겠죠. 쉽게 말해서 전류를 갖다가 아주 많이 흘려보낼 수가 있다. 초전도체가 되면 전력 손실 없이.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관심이 많아진 게 뭐냐면 이 초전도체가 굉장히 높은 온도, 그러니까 100도씨 이상, 그러니까 92 이게 이제 액체 질소 온도 이상이거든요. 액체 질소가 196도니까 영하 196도니까 273 하면 얼마죠? 7도온도 따지면 이게 90, 80인가요? 87도인가 아마 될까요? 87K인가 이 정도 될까요? 92도만 되더라도 여기서부터 뭐냐면 이게 이제 하이티시래요. 하이티시. 고온초전도체. 고온초전도체. 왜 고온초전도체? 액체 질소로 냉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액체 헬륨은 굉장히 이제 냉각시키기 힘들어요. 사도기 이렇게 이제 유미테로 온도들은. 실제로 이제 이때부터는 뭐냐면 만약에 고온에서 액체 헬륨으로서 초전도체를 만들 수가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숭제라든지 그 다음에 MRI 이런 거 만들 때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은 병원에서는 이제 MRI는 이런 것들 아니에요. 왜 이제 이게 안 되냐면은 고온 초전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라믹 종류예요. 세라믹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도선에서 그죠? 선을 못 만드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도체는 금속인데 이게 휘어져야 되잖아요. 선을 만들면 이게 꼬아야 되죠. 마음대로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뭐 아직 초전도체 문제점이. 고온 초전도체. 물론 이제 니오비움 이런 거, 이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는 금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휘어져서 도선을 만들기 편해요. 그래서 초전도 도선을 쓰는 거는 뭐냐, 아직 고온 초전체는 못 써요. 열심히 연구를 갖다가 이게 놓은 게 86년에 나왔거든요. 86년에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상용화는 고온초전도체 상용화 잘 안 돼 있어요. 이제 밑에 부분은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오게되든지 안 그러면은 저기 자기 부상 열차 뭐 이런 거 실험할 때는 많이 아직도 많이 실제 이제 쓰려고 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전력 이게 일렉트릭 파워. 전류가 이 같이 흐른다 할 때 전류 I가 있고 그죠? I는 DT구나 DQ랬죠. 그죠? DT구나 DQ. 그러면 이게 여기 흐르는 걸 갖다가 델타 Q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압을 갖다가 V라면 이게 이제 델타 V만큼 전압이 걸린다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델타 Q에다가 V를 하면 이게 이제 U라 했죠. 그죠? QV는 여러분들 공식 QV는 U V 정의가 이거였잖아요. 그죠? 델타 Q구나 델타 U였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Q가 이걸 갖다 걸었을 때 여기에 발생하는 소모되는 파워는 델타 Q의 U가 돼. 델타 U가 되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 이거야. Q의 델타 V. 그럼 이게 시간으로 나누면 델타 T로 나누면 델타 T분 델타 U가 이제 파워죠, 그죠? 델타 T분 델타 Q는 I죠. 이게 V는 지금 내가 지금 P는 IV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P는 IV라는 이 공식이에요. I는 뭐였죠? 암페어. V는 볼트죠, 그죠? 암페어 볼트는 파워의 단위는 와트. 그래서 1와트는 1암페어 1볼트는 1와트가 된다고 제가 뭐 할 때 했죠? 여러분들이 핸드폰 배터리 얘기할 때 3.mAh 곱하기 3.7V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3AH가 3.7V 돼서 볼트하고 암페어 고쳐지면은 뭐 11.1 와트 아워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와트를 계산 주원해서 뭐 전체적으로 에너지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P는 IV를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V는 IR이니까 I 제곱 R이고, 그 다음에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 제곱. 이 세 가지를 갖다 동시에 알아야 돼요. 요 세 가지가 P는 IV, I 제곱 R, R분의 V 제곱. 이거 자유자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회로에서 전류가 흐를 때, R로 흐를 때, 소모되는 파워는 IV, 그 다음에 I 제곱 R, R분의 V 제곱. 전기 내로가 니크롬수로 되어 있을 때, 이게 8ohm이고, 그죠? 120V니까, R분의 V에서 I는 R이 8이고, 이게 10이니까, 여기, 120이니까, 15A가 되겠네요. 파워는 IV니까, I가 15고, V가 120이니까, 1800W가 되겠네요. 1.8kW가 되겠네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240에 연결한다. 뭐 저항은 8로 똑같죠, 그죠? 그럼 전류는 2배가 되겠죠, 그죠? 이게 240이면 그러면 이게 I가 30A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는 30에다가 이게 이제 240이 되니까 9600이 되겠죠, 그죠? 9600이 아니고 240이면 얼마죠? 이게 30에 240에 7200이 되네요. 7200이 120V에서는 1800W인데 240V가 되면은 7200W가 돼서 4배가 증가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R분의 V 제곱에서, 그죠? R은 일정하고요. P는 R분의 V 제곱. V가 지금 2배가 되기 때문에 소모되는 파워는 4배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와 연력학 연결하기. 이게 이제 실제 풀어볼 것 같으면은 전기 히터를 이용해서 물 1.5kg, 1.5kg을 10도씨에서 50도씨로 Q는 델타 Q는 CMT.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배웠죠, 그죠? 소모되는 이제 필요해. 10도씨에서 100도씨로 50도씨로 하려면 온도 차이가 40이에요, 40. 그 다음에 질량은 여기 이제 1500으로 해야 돼요. 100g으로 따지는 거죠. C는 이제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칼로리의 정의가 뭐냐, 1칼로리 정의 뭐냐. 원래는 이제 이게 15도씨니까 25C 물을 갖다가 1g을 갖다가 1도씨 올리는데, 그죠? 필요한 열량이죠. 이걸 계산하면은 이게 6만 칼로리가 되겠네요. 그죠? 6만 칼로리. 40에다 1500을 하니까. 그럼 이게 이제 곱하기 4.2주를 해줘야 되겠죠. 줄을 4.185인가 해야 되는데 1칼로리가 4.2줄이니까 대충 계산 4를 곱하면 이게 이제 24만 줄이 되겠죠. 2.4 곱하기 10의 5성 줄이 되겠네요. 이게 뭐냐면은 히트로 이용해서, 그죠? 10분 안에 끓인다.
파워죠, 그죠? 지금 이게 에너지죠, 그죠? 이게 델타 Q니까 이게 파워죠. 이게, 델타 U로 해야 되나? 이게 델타 U. 파워를 계산 치면 이게 이제 10분에 해야 되죠, 그죠? 10분. 10분이니까 600초죠, 그죠? 600초를 갖다가 24만 줄이죠, 그죠? 동그라미 두 개, 24만이니까 이게 얼마죠? 400W. 400W.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10V를 치면 100V로 치면 100V로 치면 암페어는 얼마냐면은 IV니까 V가 지금 뭐 100V, I는 얼마 되느냐? 4A 돼야 되겠죠. 4A. P나 IV에서 그러면 이제 저항은 얼마가 되느냐? I가 지금 4A고 V가 지금 뭐 100V니까 저항은 I분의 V에서 4분의 100에서 약 25옴. 그 다음에 물을 끓이는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건 이제 킬로와트시로, 이제 와트시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에너지를 계산해야 돼요. 에너지에서 이제 칼로리에서 줄을 계산해야 되는데, 400와트시니까 400와트에다가, 10분이죠, 그죠? 이거 6분의 1아워예요. 6분의 1아워. 그러면 150와트 아워 돼요. 아니지. 6으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얼마죠? 400을 갖다가 6으로 나누면 66에 36, 40에서 66와트와 66와트 0.066kW 0.698로 되어 있는데 뭐 거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비용은 얼마인가? 1kW가 100원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6.6원쯤 되겠죠, 그죠? 66이니까 이게 곱하면 되니까 6.6원쯤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제 커피포트 쓸 때 보면은 전기 요금 한 7주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1.5kg이면 이게 이제 1.5리터거든요. 1.5리터. 여러분들이 커피라든지 보통 컵라면 끼릴 때 한 정도 필요 쓰잖아요. 1.5리터 정도. 그래서 컵라면 하나 끼릴 때 보통 보면 이제 킬로와트 아워가 보통 이게 이제 100원 안 하고 지금 아마 거의 한 200원 정도 할 거예요. 150 정도. 대충해서 뭐 10원 잡고 오면 한 15원 정도? 그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전열기 있어서 그죠? 물 끓일 때 물을 끓이지 온도 잘못 틀린데요. 지금 이제 전열기에 쓴다 치면은 10도씨가 아니고 이제 100도씨로 돼야 되겠죠, 그죠? 100도씨. 이제 한 이거 한 2배 정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5원, 15원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 15원인데 또 한 2배에서 한 30원 정도 되겠네요. 30원. 온도가 지금 2배니까 지금 이 값이 2배고 근데 킬로와트아워가 지금 100원이 아니고 그죠? 보통 한 200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한 2배 좀 2배 했어 그죠? 이것이 한 4배 정도 되면 4728 한번 대충해서 한 30원 정도. 여러분들이 물 한번 끓일 때 컵 뭐죠? 컵라면 물 한번 컵라면 컵이든 이제 커피 뭐 한 서너 잔 끓일 물을 끓일 때 소모되는 전기 양이 한 30원 정도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